그런가 하면요. 또 안타까운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아침 9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남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 중이던 고속버스가 이 버스 전용 차로에 정차해 있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는데 당시 SUV 차량에는 60대 부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차에서 내리던 6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버스 승객 14명 중 3명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하, 오늘 진짜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고 많이 일어나는데요. 자, 최정아 기자님 보세요. 저 승용차 SUV가 갓길이 아니라 지금 설명으로대로라면 1차로인 버스 전용 차로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차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찰의 말이 여기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찰에 의하면 이 해당 60대 부부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이 차 안에서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인 남편이 정말 홧김에 버스 전용 차로에 이 차를 세운 뒤 먼저 하차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아내가 뒤따라서 이 조수석에서 내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은 정차 중인 SUV를 버스 기사가 뒤늦게 발견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내린 남편은요, 화를 면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살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가길도 아니고요. 고속도로 1차로 버스 전용 차로에서 SUV 차량을 멈췄대요. 섰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말을 안 해도 그 다음 장면이 아찔하지 않습니까?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언쟁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많이 다쳐서 선안 쪽으로 후송 중에 사망하신 거예요. 같이 서 있다가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충격이 상당히 컸겠죠. 우리가 좀 법률 검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받아봐서 운전자가 그때 졸았는지 방어 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있었는지. 자, 일단 이 대목에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박성배 변호사님. 네. 저 때가 일단은 아침 9시 30분이니까 어두컴컴한 시간은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저 상황에서 버스 전용 차로긴 합니다만 지금 경찰도 그 얘기를 합니다.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좀 봐야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왜 앞에 갑작스럽게 정차한 SUV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저 전방에 저 차량이 멈춰 있는가를 식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가를 따져보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도. 이 사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버스뿐만 아니라 SUV 차량 모두의 블랙박스와 주변에 지나가던 차들의 블랙박스 모두를 조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CCTV 영상도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1차적인 사고 원인은 SUV가 제공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네. 운전을 하던 남편이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그중에서도 버스 전용 차로에 차량을 방치해 두었다는 점에서 1차적인 책임은 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의 경우에도 상당히 밝은 시간대에 돌발적으로 그 앞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면 과연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추정컨대 1차적인 사고 유발자인 SUV 차량의 운전자 남편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버스 운전기사에게도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을까, 즉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을까 추정하는데 만약 이 차량을 방치해 둔 지점 자체가 버스가 발견하기 어려운 장소라든가 갑자기 급제동을 하였다든가 버스 운전기사가 도저히 예견하고 회피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면 그때는 온전한 책임을 모두 SUV 차량 운전자인 남편이 져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경찰이 면밀히 들여다보겠지만요. 그걸 떠나서 최진범 교수님. 예. 어떻게 부부싸움, 말싸움 도중에 홧김이라고 차를 중간에 세우고 자긴 내려요 또? 그러니까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될지를 판단하지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화가 날 수 있어요. 뭐 싸울 수도 있죠. 근데 싸운다 하더라도 그 싸움이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위협 가운데 빠뜨리고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싸우더라도 싸움의 정도가 있는 거지. 아니 말다툼하다가 그것도 저렇게 이 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를 차를 세워놔요?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다 아시잖아요. 최소 100km 이상은 달리는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에서는. 네. 급정거를 하더라도 만약에 뭐 물론 지금 현재는 버스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네. 만약에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차가 누가 저렇게 서 있을 거라고 제동거리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상상을 못 하잖아요. 버스 전용 차선에 차가 서 있을 거라고 버스 운전하는 운전자가 어느 정도 그걸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아내를 저기 놓고 혼자만 내려놓는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저는 저분은요, 싸움의 문제, 아무리 싸움에 화가 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 생명의 또는 건강상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동을 했다면 저는 미필적 고의로라도 저 사람은 본인의 부인이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분통 터지면서도 황당한 그런 사고였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